네, 오늘장 랭킹5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키워드에 주목해서 전략에 대한 힌트를 얻어봐야 될까요? 자,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함께 하실 두 분 먼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헤르메스타 하차관 본부장 차영주 MTN 전문위원 인사 먼저 드릴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키워드 오늘도 5가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장 아래쪽부터 열어보도록 할게요. 예고된 실적 쇼크, 이젠 정말 찐 바닥. 이렇게 물음표 달려 있습니다.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를 우선적으로 해볼 텐데 위원님께 첫 번째로 반도체에 대해서 이런 질문하고 싶습니다. SK 하이닉스 컨콜에서 나온 내용, 실적, 이 수치 많이들 오늘 보셨을 겁니다. 오늘 장쪽에 3.7%까지 고점이 나오고 지금 윗꼬리가 좀 많이 달렸어요. 사실 감사한 이야기가 나왔을 때 그 당일날 삼성전자가 얼마만큼 올랐는지 생각하면 SK 하이닉스에 오늘도 많이 기대하셨을 것 같은데 이렇게 오후 들어서 탄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부분을 어떻게 봐야 되는 것 같은지 반도체에 대한 분위기 먼저 질문 드릴게요. 지금 반도체 업계가 어렵습니다. 네.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이제 특히 우리나라 주력인 메모리도 어렵고 우리나라 주력이 메모리가 아닌 파운드리 쪽 TSMC도 지금 재고가 쌓인다라는 소식이 있거든요. 이건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어렵게 지금 실적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지금 어렵게 실적이 나온다는 걸 바닥이다? 글쎄요, 그걸 어떻게 저는 판단하는지 그런 논리에 대해서 저는 전혀 지금 지속적으로 수긍을 못한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오고 있는데 지금 어려워서 지금 감산을 하는 거고 어려워서 지금 재고 조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물건이 안 팔리고 있어요. 이런 상태가 어디까지 지속될지 모른다라는 거죠. 문제는 이것이 지나고 나면 모든 이제 세상 이치란 게 그렇죠. 달이 기울면 달이 뭐 하면 하고 우리가 이제 하는 그런 사이클을 타긴 하겠습니다만 이 사이클이 과연 19년과 같은 그러한 상황들이 그대로 돌아온다? 글쎄요, 저는 좀 거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의구심을 갖고 있고요. 문제는 언젠간 돌아오겠지만 예단해서 지금 이제 이것을 바닥론을 얘기하고 그렇게 해서 접근 가능성을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조심스러울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실적에 대한 어떤 악화에 대한 것들은 서프라이즈하다라는 얘기는 안 하잖아요. 이미 어느 정도 쇼크라는 얘기는 안 하잖아요. 어느 정도 얘기가 돼 있었던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수많은 반도체 바닥론을 얘기해서 주가가 어느 정도 올라와 있는 상태인데 그렇다면 이게 바닥이 확인됐다라는 신호로 받아들이게 된다라면 매수가 강력히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대다수 투자자들이 왜 여기서 관심이 없죠? 저는 그 점이 중요하다라고 봐요. 특히 삼성전자 기준으로 6만 5천을 못 들어주고 있고 SK하이닉스 기준으로 고점을 못 들어준다라면 어떤 해석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투자자들의 행동은 지금 이 상태에서 나는 매수에 안 나서겠다. 지금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떤 내러티브를 좀 보는 것도 중요하긴 하겠습니다만 다른 투자자들은 왜 이렇게 행동 안 할까? 그러면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옳은가? 이런 합리적인 의심을 한번 해보실 때가 아니겠나. 저는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반도체 분위기에 대한 내용 본부장님께도 질문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많이들 궁금하실 것 같아서요. 자, 그렇다면 이 SK 하이닉스발 이슈에서 오늘 계속 끌고 갈 수 있는 뉴스는 없는지 그리고 소부장단도 많이 보실 것 같은데 기술적으로라도 힌트를 줄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삼성전자 이야기를 제가 앞서 잠시 하기도 했지만 그때의 분위기와 지금의 시장 분위기도 다르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만 좀 감안해서 설명도 부탁드릴게요. 일단 저는 오히려 오늘 좀 강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 정도면? 네, 왜냐면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3% 이상 빠졌었고, 물론 이제 애프터마켓에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이제 성장, 그리고 이제 구글 쪽에서의 알파벳의 좀 호실적들이 기술주들에 대한 좀 기대감을 펼친 거가 오늘 시장에도 좀 많은 도움을 줬다라고 보고 있는데, 일단은 지금 SK하이닉스가 이제 실적이 발표가 된 거에서 그렇게 이제 예상한 거에서 엄청나게 벗어나진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약간의 좀 반발 매수 심리가 들어온 것 같고요. 아예 안 들어왔다라고는 판단이 들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지수나 이런 전반적인 흐름을 봤을 때 나름대로 좀 들어오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게 추세를 확 시원하게 바꿀 정도는 아니라는 거죠. 왜냐면 기존에도 이런 반도체 재고에 대한 이슈가 한 2차례 정도 있었죠. 거기에 따른 좀 치킨 게임들이 있었는데 항상 이렇게 재고 감소하고 재고량이 줄어드는 방향이 나왔을 때가 바닥이었었던 적이 많았을 뿐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따른 좀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고 실질적으로 재고량이 빠르게 감소를 하면서 이 업황이 좋아지는지 여부는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그러한 기대감으로 들고 가시는 분들이나 신규로 매수하신 분들께서는 투자의 관점을
단기로만 안 하신다라고 한다면 저는 뭐 현재가에서 충분히 좀 괜찮은 가격대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빠르게 이제 업황이 바닥이 찍었으니까 빠르게 뭐 이 반도체 사이클이 올 거고 거기에 따라서 주가가 뭐 급등할 거야 이런 생각으로만 대응을 안 하시면 저는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구글에서 이제 뭐 챗 GPT 관련된 이슈들이 좀 많이 부각이 되고 있는데 해당 부분에서 어쨌든 수요는 많이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그 부분이 얼마나 또 추가적으로 가시화가 되는 것들이 결국에는 하이닉스에도 좀 좋은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해당 이슈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계속적으로 체크해 보시면 좋겠다 정리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반도체 업황이 좋지 않다는 건 모두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 이후에 주가의 향방을 어떻게 가늠해야 되는지 앞에서 나온 조언들 좀 참고해 보시고요. 좀 넓게 IT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워낙 굵직한 IT 그리고 바닥에 대한 기대감을 아는 종목군들이 실적을 발표했거나 아니면 발표를 예고하고 있는데요. MLCC 관련해서는 삼성전기 저희 실적 대기하고 있고요. LG 이노텍도 있고 디스플레이 쪽도 바닥 이야기 계속 업황 부진하다 이야기 나오고 있잖아요. LG 디스플레이는 실적이 조금 전 나왔는데 적자 1조 원대였습니다. 이렇게 실적이 나온 기업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짧게 두 분의 팁도 좀 들어보고 가고 싶어요. 먼저 위원님께 질문 드릴게요. 반도체 말고도 업황 안 좋다. 이쯤이면 바닥이 아닐까라는 기대감을 아는 섹터들이 많았거든요. 수치 말고 그 이후에 회사 측의 코멘트에 대해서도 좀 듣고 반응이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많기 때문에 뭐 디스플레이부터 저희 MLCC까지 조금 그래도 바닥에서 분위기 전환 좀 가능성 높은 쪽 어느 쪽이라 보시는지 궁금해요. 우리가 이제 용어 선택을 저는 상당히 신중하게 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반도체는 그동안 메모리 기준으로 봤을 때는 사이클이 나름대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경기 사이클과 더불어서 반도체만의 사이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뭐 MLCC라든지 이런 사이클은 이런 거보다는 경기를 좀 많이 타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경기가 하강 국면에 본격적으로 진입하는 시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들이 안 좋은 거고요. 더군다나 지금 미국에서도 5월 이제 다음 주죠. 금리 인상 한 차례 더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금리 인상을 이제 멈춘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전히 금리를 계속해서 고공을 유지한다라는 거고 이건 경기 둔화를 파월 의장이 일부러 이끈다. 작년부터 밝혔던 내용이에요. 경기가 둔화되고 있는 국면에서 지금 바닥을 얘기한다라는 것은 저는 자칫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용어를 그런 것을 쓴다라는 것은 잘못된 판단을 유도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지금 정도 실적의 바닥이라면 결국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 바닥. 근데 바닥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면 이게 그러면 이제 매수 시점 아니야? 이런 식의 이제 도식적인 연결고리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현재 지금 이런 업종들은 불황을 나타내고 있고요. 이 불황이 어디까지 지속될 수 있는지 조금 확인이 필요한 과정이다라는 점들을 보셔야 되겠고 지금 일부 기업들의 1분기 실적이 잘 나왔다 하더라도 현대차 같은 경우도 지금 1분기 실적 잘 나왔지만 2분기는 뭐 예단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2분기까지 보더라도 현대차도 우리는 4분기 모른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이렇게 기업들도 미래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 이런 것들이 연출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실적들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조금 안 좋은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IT 이야기를 좀 느긋하게 할까 했는데요. 벌써 기아의 실적이 나와서요. 저희가 마침 4위로 자동차 섹터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자동차에 대한 이야기로 바로 넘어가서 실적에 대한 이야기 추가로 해보도록 할게요. 자, 어제는 정말 수치가 나올 때, 와, 딱 보자마자, 와, 서프라이즈라는 생각을 딱 하게 했던 수치가 나왔는데요. 자, 기아 같은 경우는요. 매출액, 영업이익 모두 예상치는 소폭 상회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시장의 반응과 더불어서 세세한 내용 좀 확인해 드리도록 할 텐데요. 기아의 1분기 매출액은 23조 6,907억 원, 전년 대비를 했을 때 29.1% 늘어났고요. 시장 예상 상회했습니다. 영업이익 역시 보시죠. 2조 8,740억 원 기록했습니다. 시장에서는 2조 3천억 원대 이야기 많이 나왔는데요. 그 예상치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뭐 어제 정도의 서프라이즈를 기대했다면 그건 아니지만 오늘 그래도 컨센 대비로 높이 나왔습니다. 1개월 전보다는 모두 이 컨센은 높아진 수치라는 점을 좀 감안해서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자, 기아 같은 경우는 현재 구간에서 1%대 상승입니다. 저희 1시 넘어가면서 좀 잠잠했다가 다시 빨간불로 기울기가 좀 무게가 좀 실리기도 했었거든요. 자, 여기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어제 뭐 현대차 실적 보면서 기아에 대해서도 많이 힌트를 얻으셨겠지만 즉각적으로 지금 나온 이슈 있는 부분이니까 확인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께 이 부분 질문 드리도록 할게요.
사실 뭐 어제부터 많이 올랐죠. 시가 부근에선 더 많이 올랐고요. 오늘 고점까지 회복을 좀 해야지 좀 그 자신감이라 볼 수 있을지 즉각적인 반응 그리고 지금 뭐 헤드라인 넘버만 봤을 때의 분석 좀 짧게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지금 주가는 소폭 좀 눌리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아무래도 현대차가 워낙 실적이 잘 나왔기 때문에 기아에도 사실 기대감이 많이 생길 수 있었던 상황이거든요. 뭐 물론 실적이 못 나온 건 아니지만 아마 조금 더 좋게 나올 것이라고 기대하셨던 분들이 상당 부분 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렇다고 뭐 엄청나게 폭락은 나오는 건 아니어서 뭐 단기적으로 일단은 이 좀 투심적인 흐름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뭐 현대기아 같은 경우는 이전부터 내수나 뭐 수출 흐름들이 워낙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도 조금 더 뭐 신차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 보니까 해당 부분이 좀 유지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게다가 뭐 환율적인 부분도 차량 쪽에는 좀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것이라고 보고 있어서 일단은 조금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바닥권에서 좀 어느 정도 올라왔기 때문에 실적 발표 이후에는 약간의 좀 차익들이 나올 수 있겠지만 만약에 조정이 나오더라도 뭐 20선 부분이 안 깨진다고 한다면 충분히 지켜보셔도 괜찮은 상황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적 나온 이후에 변동성이 좀 많이 커지고 있어요. 어느 쪽으로 방향을 잡아갈지 모르겠습니다. 자, 어제 이 시간 위원님과 저희 현대차의 실적 커버를 했었는데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기아에 대한 반응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싶고요. 조금 큰 카테고리 안에서 추가적으로 질문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완성차 쪽이 아니라 현대차 그룹 내에서 현대위아 모비스는 계속 힘든 모습이거든요.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지까지 묶어서 좀 질문 함께 드릴게요. 일단 기아 실적은 서프라이즈입니다. 영업이익률이 12% 나왔어요. 이거 굉장한 겁니다. 어제 현대기아차가 9.5% 나왔거든요. 네. 테슬라가 11.5% 나왔습니다. 기아는 12%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12.13이니까 테슬라, 현대, 기아에서 영업이익률, 매출 대비 이익이 기아가 가장 좋습니다. 실속이 있었네요. 예, 굉장히 실속이 있었고요.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현대기아차의 영업이익을 합치면 대략 6조예요. 테슬라가 3조 5천원이거든요. 테슬라보다 이익을 더 많이 냈고 이익률 자체도 12와 9를 더하면 거의 비슷비슷한 수준까지 올라왔어요. 그런데 테슬라는 19%에서 11%대까지 영업이익률이 떨어지고 있는 상태고 현대기아차는 한 자릿수에서 두 자릿수로 영업이익률을 끌어올렸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지금 현대기아차가 미래 먹거리를 위한 자원 마련에 있어서 호기를 잡았다라는 거고 지금 테슬라는 차를 팔기 위해서 가격을 인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인하한다라는 것은 잉여 현금을 갖고 하는데 오히려 지금 테슬라는 현금을 소진하고 있는 거고 현대기아차는 오히려 현금을 쌓아 놓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저는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 이번 1분기에 나타났다. 이 실적을 보고 좀 판단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이제 실적에 대해서는 좀 지켜보고 부품사들은 지금 현재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1분기까지는 호시적들이 나왔습니다만 결국 이제 Q가 늘어나야 되는 부분들인데 이 Q가 늘어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약간의 변동성, 경기 둔화에 대해서 직격탄을 맞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조금 이제 뒤에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일단 그렇게 해서 완성차 부품은 좀 다른 결로 보인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위원님 짚고 가고 싶어요. 어제 현대차와 함께 기아 이렇게 서프라이즈 수준으로 나왔다라는 게 이제 내연 기관 중심에서 전기차로 잘 전환이 되고 있다라는 증거라고 봐도 될까요? 아직은 그런 건 좀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지금 이제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는 현대차 같은 경우는 제네시스 라인이 그랬고 기아는 일단은 전기차 네. 쪽들이 강한데 이거는 이제 서서히 변화하는 것이지 소비자들의 이제 심리가 일단 전기차 쪽에 대해서는 저는 어느 정도 약간의 이제 목이 차온다. 그러니까 우리가 목표는 그렇죠. 전기차 비중을 30% 40%까지 늘린다라는 건데 소비자들이 그렇게 빠르게 변화하지는 않아요. 제 나이대에서 제 주위에 전기차를 사겠다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저도 선뜻 주변에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젊은 분들은 전기차를 사신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사실 분들은 이미 어느 정도는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걸 이제 넘어서야 되는 단계에 온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전기차 비중이 대략 한 5% 정도까지 올라와서 이게 10% 넘어서는 데 있어서의 소비자들의 선호가 이제 넘어서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뭐 EV9이라든지 이런 어떤 정말 잘 나온 전기차들이 좀 나오게 된다라면 좀 그런 것들이 있긴 하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좀 우리가 시간을 두고 좀 봐야 되는 부분들이 단기간에 안 나옵니다. 자율주행차 나온다고 그런지 5년 지났지만 아직까지 우리가 눈을 씻고 찾아봐도 못 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전기차도 시간이 좀 걸릴 것이다. 좀 느긋하게 보실 필요는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시장의 중심 모멘텀이 전기차라고 일단은 가정을 한다고 한다면 지금 자리에서 시원하게 뻗어나갈 기대를 너무 많이 하면 안 될까요?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셔서 그러면 완성차 지금 덥석 사서 무언가 단기간에 기대할 수는 없다라는 힌트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지금 이게 경기 둔화를 뚫고 갈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아이디어를 가져가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전기차다 그러면 전기차는 4년, 5년 뒤를 보셔야죠. 자동차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현대기아차도 그러니까 기아차는 모르겠어요. 현대차 같은 경우 이제 4분기에 대해서 불투명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결국 이제 많은 또 경제 전문가들은 내년이면 또 경기가 턴한다고 보니까 그때까지 내가 보유한다라는 좀 느긋함이 있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당장 이것을 가지고 조급하게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올 들어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좀 조급해진 것들이 사실이에요. 일부 테마 업종들이 강하게 시세를 내다 보니까 정말 1월부터 우리가 뭐 강력한 테마들이 뭐 2배, 3배는 정말 수익도 아닌 것처럼 지금 이렇게 이 짧은 기간에 인식이 됐는데 조금 더 느긋함을 보인다라면 이건 좀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 여러분들이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내년에도 이 주식이 올라갈까? 이 업종이 올라갈까? 라고 하면 의외로 쉽게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확실히 답을 주는 업종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글쎄라고 주는 업종들이 지금은 너무 명확한 것 같아요.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대응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동차 전반적인 분위기 좀 읽어드렸고요. 말씀드리는 순간 코스닥 쪽 많이 흔들리고 있네요. 이쪽에 좀 비중 높은 키워드 중심으로 좀 이야기를 좀 이어나가 볼까 합니다. 다음 키워드 바로 열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오전장에는 오늘장 히어로가 이쪽인가? 와, 고점에서 또 가네 라는 생각을 했다가 지금은 좀 많이 상승폭이 반납이 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대안주 역할은 확실히 할까에 대한 궁금증 안고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께 엔터에 대한 이야기 먼저 시작해서 풀어가 보도록 할게요. 하이브 중심으로 보면 될까요? 사실 지수 흔들림과 대비했을 때는 잘 빨간불을 유지시켜주고 있는데요. 워낙 고점 부근에서 하지만 우호적인 뉴스가 많아서 손이 나갈 수 없는 영역이다라는 말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또 본부장이 또 어떨 때 보면은 기다림을 뭐 주면 그때 매수인데 그 기다림의 그 구간을 안 줄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궁금합니다. 지금 엔터 중심 어느 쪽으로 보고 대응 전략을 좀 짜야 될까요? 저는 엔터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일단은 실적이 엄청나게 좋죠. 해당 섹터들은 뭐 실적들이 굉장히 좋은 상황이고 특히나 이제 뭐 우리 K 컨텐츠라든지 아티스트들이 이제 활동하는 것들을 보면은 정말 다른 나라에서 대체하기 어려울 수준 정도로 좀 많이 올라오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만큼 이 K-팝이라는 브랜드력이 굉장히 강해진 상황이고 해당 부분들이 뭐 유튜브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MD로 매출로 찍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번 한 5년 전이랑 비교를 해보셨을 때 우리나라 아티스트가 유튜브 1억 뷰 나오는 때까지 시간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최근에 한 달도 안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랑 비교해 물론 유튜브라는 이 플랫폼이 굉장히 상용화가 된 것도 있겠지만 그만큼 우리나라 아티스트의 이 힘 자체가 굉장히 글로벌적으로 달라졌다라는 거죠. 맞아요. 강남 스타일 생각하면 그 변화가 딱 생각이 딱 드네요. 그렇죠. 그리고 빌보드 차트에 들어가는 게 그렇게 힘들었는데 네. 최근에는 이런 약간은 조금 생소했었던 그룹들도 빌보드 차트에 언급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나라 아티스트들의 힘이 강력해진 것이고 그런 것들이 글로벌적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중국이라는 이슈가 엔터사들에게 굉장히 좀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은 맞지만 중국 외의 지역에서도 충분히 우리나라 아티스트 인기 끌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올해만 하더라도 오프라인 콘서트들이 굉장히 커질 수 있는 상황이고 또 신규 아티스트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얼마든지 뭐 뉴진스 같은 정말 핫한 뭐 어떻게 보면은 브랜드력이 거의 BTS와 맞먹는 정도로 지금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그룹들이 얼마나 나올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너무 중국 이슈 하나만으로 부정적으로 보기에는 너무 이슈라든지 산업의 성장도 그리고 이런 기업의 실적들이 좀 탄탄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가용 소비력이 금리 때문에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엔터 컨텐츠, 웹툰, 게임 이런 쪽이 수요가 많이 늘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비용으로 많은 거를 누릴 수 있는 부분들이고 특히나 이런 엔터의 팬덤은 내 거를 아껴서라도 좀 진행을 많이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본다라고 한다면 저는 오히려 일부 종목 좀 많이 눌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좀 기회를 잡아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국발 리스크 이야기 엮어서 설명도 저희가 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네. 엔터 같은 경우는 완전히 벗어났다라고 저희 마침표 찍어도 되나요? 네, 저는 그렇게 뭐 완전히까지는 아닌데 네. 그렇게 있더라도 충분히 다른 요소들로 좀 커버가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엔터에 대해서 위원님과도 이야기를 좀 나눠볼게요. 엔터에 대해서 정말 오래전부터 긍정적인 시각을 저희와 공유해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위치에서 하나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거 질문 드리려고 해요. 사실 이렇게 급등한 다음에는 슬쩍 보면은 이게 대차상고 하면서 그 이야기가 나올만 하잖아요. 사실 높은 구간에서는 빌미가 되어서 하락하는 경우도 꽤 있기 때문에 그러한 리스크에 대해서 생각할 구간 아닌지도 궁금하네요.
저는 일단 엔터는 좀 길게 보실 필요 있다라고 지속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죠. 일단 대장주는, 그러니까 업종의 대장주는 하이브니까 하이브가 네. 꺾이면 꺾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두각을 나타낼 때 항상 말씀드리는 게 따라가지 마시라는 거예요. 제가 엔터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요 몇 주 동안 해왔던 지금 이게 똑같습니다. 엔터주는 중기적으로 보시고요. 흔들릴 때 담으십시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지금 이제 다른 것들이 흔들린다 보니까 상대적인 아웃퍼폼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엔터주를 만약에 관심 있으셔서 내가 포티 한 30% 담겠다라면 15%는 어느 가격대든지 사셔야 됩니다. 15%는, 지금이라도? 15%는 어느 가격이든지 사실 필요가 있고 나머지 15%는 가격이 좀 떨어지고 나면 사실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말씀드려요. 이거를 내가 가가지고 저점에 잡는다? 그건 아무도 모르죠. 이게 여기서 지금 더 갈지 못 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내가 담겠다라고 지금 신규로 담겠다라고 하면 그냥 15% 담으셔도 될 것 같아요. 저는 부담이 된다 안 된다 이거는 뭐 나중 문제죠. 자, 엔터가 지금 현재 더욱더 부각을 나타내고 있는 것은 어제 이제 대통령께서 방미하셨을 때 넷플릭스 뉴스가 나왔는데 지금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많은 투자자들이 이제 냉정해지고 현명해지시면서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까 특별히 수혜를 받기 어렵다. 수혜라고 보기 어렵다. 이제 그런 반증이었었죠. 그리고 어제 이제 S증권사에서 네이버에 대한 매도가 목표 주가 하향 리포트가 나왔어요. 거기에 나온 것들이 그나마 네이버가 기대했던 일본 웹툰 시장에서 성장세가 둔화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드라마라든지 웹툰 같은 경우는 요게 어떤 흥미를 끄는 기간이 굉장히 짧아요. 드라마가 딱 나왔을 때 다음 드라마가 또 재밌는 걸 오면 그 드라마는 잊혀져 버리죠. 그런 것처럼 새롭게 이게 생존 기간이 짧고 웹툰 같은 경우 기대를 했습니다만 안 나지만 음악은 저는 이문세 씨 콘서트 하면 지금이라도 달려가고 싶어요. 그러신 분들 많으세요. 그러니까 이게 갖고 있는 힘이 굉장히 무서운 거죠. 음악이라는 것은 이 한 번 팬덤이 형성이 된다라면 이런 것들이 좀 있기 때문에 다른 어떤 컨텐츠들보다는 연속성.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이쪽 섹터들이 장기 투자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 드라마, 게임, 웹툰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성공작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건 확률적으로 좀 떨어진다라는 거죠. 하지만 엔터는 한 가수가 성공하면 정말 좀 속된 표현으로 장을 우려먹을 정도로 그렇게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여러분들이 좀 기준점을 잡고 같은 카테고리처럼 보이지만 결은 다르다. 이렇게 좀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리스크보다는 호재에 조금 더 집중을 해도 되고 가을 연가 이런 거 생각하시면 얼마만큼 그 파급력이 긴지에 대한 생각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넘어가서 추가적으로 저희 소비 관련 중국 리스크 또 한번 벗어나는지 포인트 잡고 가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비 섹터 전반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본부장에게 첫 번째 질문 드릴게요. 항상 좀 빨간불이 보일 때면 그리고 그 전에 하락세가 좀 두드러졌던 종목이라면 그게 궁금해요. 특별한 요인이 이제 그 리스크는 해소됐다라고 빨간불을 켜게 만든 건지 아니면 단순히 많이 빠졌네 그래서 어느 정도의 되돌림 성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좀 산발적이긴 합니다만 오늘 호텔 쪽에서도 그렇고 화장품 쪽에서도 그렇고 빨간불이 좀 간혹 나오거든요. 소비 관련된 이런 움직임 지금 오후장 기준으로 어떻게 저희 판단하면 될까요? 사실 소비 관련된 부분은 이제 실생활에서만 체크를 해보시더라도 좀 많이 좋아지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1분기 민간 소비 덕분에 경제 성장을 소폭이라도 이뤘다라는 기사들이 좀 쏟아져 나오고 있거든요. 다만 이제 좀 기대감이 컸었죠. 이제 중국 쪽과의 관계가 개선되는 움직임들이 판호라든지 이런 기조들이 나오다 보니 좀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외교적으로 갑자기 급냉각이 나오면서 거기에 따른 좀 기대감들이 소멸되고 또 단기적으로 또 수익이 났었던 분들이 차익 매물들이 좀 나왔었던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 상황이 오래 간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조금의 눌림 흐름들은 나타날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그 중국과의 관계에서 조금 벗어날 수 있는 쪽에 대한 소비들은 계속적인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중국과 연관이 특히나 면세나 이런 쪽은 굉장히 좀 강하게 눌렸기 때문에 이런 쪽 같은 경우는 오히려 조금 눌렸을 때 약간의 횡보 구간이 나왔을 때 눌림목 매수 관점으로 좀 보시는 것도 저는 괜찮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눌렸을 때는 공략도 가능하다. 그래도 단기적으로는 시세를 줄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희 정리를 해도 될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국내 해외 좀 정리를 조금만 더 부탁드리면 어느 쪽 비중이 높은 쪽에 포커스 맞추면 좋을까요? 사실 이제 소비 쪽에서도 네네. 특히나 이제 화장품 쪽에서도 중국 매출 비중이 적고 북미나 유럽 지역에서 좋아진 기업들이 굉장히 좀 52주 신고가를 은근슬쩍 좀 찍었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중국 비중이 적은 쪽에서의 만약에 눌림 현상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이게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죠.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비중 자체가 굉장히 줄어들었는데 이런 불안한 심리 쪽으로 매물들이 출회가 된 것들은 충분히 빠르게 탄력성 있게 회복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좀 염두하셔서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소비 섹터에 대한 정리를 쭉 들어봤고요. 저희 이제 이어서 1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와 마찬가지로 1위의 카테고리가 된 종목군은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살짝 안고 모멘텀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쪽입니다. 실적 기대해도 될까요? 아니면 모멘텀에 대한 기대감을 조금 더 키워야 될까요? 이 질문 위원님과 시작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사실 뭐 전부 다 좋다라고는 말할 수 없겠죠. 건설까지 저희가 같이 좀 묶어놨으니까요. 근데 뭐 기계를 본다면 HD 현대건설 기계 같은 경우는 오늘 장 마감 후 컨콜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일단 전반적으로 이 기계 섹터 같은 경우는 수익성 개선의 기대감도 있긴 하거든요. 실적에 대한 민감도가 워낙 높아지고 있는 시장이라서 여기에서 파워풀한 시세가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살짝 하실 것 같아서 분석 좀 부탁드릴게요. 빌미는 어제 제가 이제 MTN 그 8시 50분에 그 리포트 하는 시간에서 HD 현대 인프라코를 이제 말씀 좀 드렸거든요. 어제 이제 반응은 조금 약했다가 뒷심을 좀 강했죠. 현대 그러니까 인프라코 실적을 좀 보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힌트를 얻자라는 거죠. 중국에서 매출이 줄었어요. 네. 중국에서 매출이 줄고 그 대신 자원보유국에서 매출이 좀 늘었고 그다음에 이제 기타 다른 사업부에서 매출이 좀 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단장 건설기계 쪽에 있어서의 매출이 늘어나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특히 두산 인프라코어라든지 이제 현대 인프라코어라든지 현대건설기 같은 경우는 중국 비중이 좀 높았었기 때문에 여기서 타격을 다른 데서 만회하지 못하면 조금 실적이 감익될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 이 추세가 어떻게 변하느냐입니다. 지금 회사가 변하고 있어요. 우리가 작년에 화장품 회사들이 중국에서 실적들이 안 나오기 시작했을 때 북미라든지 이런 그러니까 동아시아 쪽 여기서 이제 매출을 좀 하고 있는데 현재 이 회사들도 그렇게 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변화기에는 실적이 둘 다 별로 이렇게 한쪽은 안 좋고 한쪽은 아직 안 늘어났기 때문에 네. 일단 좀 줄어들 가능성은 있죠.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감안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현대 이제 그 건설 기계도 이런 사업부의 변화. 이쪽 사업부가 만약에 주력 사업부가 좀 주춤하지만 다른 사업부가 이제 태동한다라고 한다면 믿고 장기 투자 들어갈 만하죠. 저는 그 부분이 어제 이제 현대 인프라코어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고 어제 오늘 이제 주가가 뒤늦게 반응하기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당장 지금 우리가 실적 악화의 부분들인데 어느 지역 매출과 영업이익인지 실적 발표가 나오면 그 부분을 잘 들여보셔야 되지 않을까. 일단 전반적으로 건설이라든지 이런 쪽들은 세계 경기가 둔화되어 있기 때문에 드라마틱하게 늘어나기는 쉽지 않은 면도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건설 기계에 대해서 본부장님의 의견도 좀 짧게 들어보고 갈게요. 그렇다면 지금 저희가 계속 시세가 막 불을 뿜어내지 않아도 이슈를 커버하는 이유는 그래도 계속 뉴스가 나오고 있고 기대감이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 건설 기계 같은 경우는 한번 저희가 폭발적인 시세를 경험한 바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들여다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자리에서 어떻습니까? 뉴스 기대감을 가져도 되는 건지 오히려 뭐 테마성으로 뭐 신공항 관련한 쪽만 계속 움직일지 궁금하거든요. 어떤 관점으로 지금은 보는 게 좋을까요? 사실 뭐 여러 가지 인프라 투자들의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네. 또 뭐 실적적인 부분도 상당 부분 좋아졌습니다. 특히나 이제 뭐 중국 비중도 예전보다는 많이 줄었거든요. 사실 예전에는 뭐 50% 이상이 차지를 했다라고 한다면 최근에 뭐 1분기 기준으로 했을 때는 두 자릿수 아래로까지 좀 내려가는 기조가 나왔고요. 특히나 뭐 북미라든지 기타 지역에서의 이런 수주 흐름들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일단은 너무 부정적으로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또 게다가 인프라 투자들이 상당 부분 굉장히 많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거기다 뭐 재건이라든지 뭐 원자재 이슈 나오면 원자재 가격이 또 최근에 굉장히 많이 올랐죠. 뭐 팔라듐 같은 경우도 또 최고치 수준을 찍고 있는데 뭐 그런 쪽에서 이제 원자재 쪽에서도 건설기가 많이 쓰이고 있어서 뭐 그런 전반적인 분위기로 봤을 때는 나쁘지 않다 정도로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에 나쁘지 않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다는 점 기억을 좀 해보시고요. 저희 이제 이슈 정리 마무리하고 두 분의 원픽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두 분 모두 원픽이 있습니다. 본부장님과 계속 이야기 먼저 이어가도록 할게요. 힌트가 살짝 나왔던 것 같습니다. 어느 쪽에서 나올지 뭐 중국 관련된 이야기도 나올 것 같은데요. 원픽 공개 먼저 해주시죠. 네, 저는 큐브 엔터로 좀 선정을 했습니다. 사실 이제 이 기업이 중국발 모멘텀에서 가장 큰 수혜를 받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받았었던 네, 그래서 좀 종목이고 많이 흔들렸
팔렸고요. 네, 뭐 멤버 이제 우기가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의 조금 타격을 엔터사들 중에서도 좀 가장 크게 받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는데 일단은 여자아이들이 5월 달에 다시 컴백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브랜드력이 톰보이를 바탕으로 누드까지 이어지면서 굉장히 커졌고요. 뭐 누드가 한 달도 안 걸렸죠. 1억 뷰 찍는데 그래서 그만큼 글로벌적인 브랜드력이 높아졌고 또 이제 멤버 중에 전소연 씨가 뭐 음악을 작사 작곡을 또 하기 때문에 해당 부분이 굉장히 저는 다른 타 그룹 대비했을 때는 매력도가 높아지는 요인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중국발 관련된 이슈에서 크게 눌렸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서의 이슈가 해소가 되면 보다 더 빠르게 회복이 될 수 있고요. 또 이제 신규 아티스트 라인업이 두 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걸그룹, 보이그룹 하나씩 있는데 해당 부분에서 좀 기대감도 커질 수 있는 상황이고 톰보이 이후에 톰보이까지는 사실 손익분기점이 안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 그런 브랜드력을 바탕으로 MD 매출들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어서 그런 것들로 본다라고 했을 때 오히려 눌림목 매수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가격대 제시 좀 받아볼까요? 네, 가격 같은 경우는 22,500원부터 23,500원까지로 좀 분할 매수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번에 눌렸을 때 그 가격 라인이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27,000원 보고 있습니다. 일단 한 번에 조금 폭격을 맞았기 때문에 다시 재돌파할 때는 좀 거래량 동반한 급등이 나와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해당 부분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해당 가격 근처가 왔을 때 일단은 수익 실현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손절 라인 같은 경우는 2만 원으로 제시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바닥권에서 한 번에 좀 턴을 하면서 스타트를 끊었던 라인이 2만 원이어서 해당 부근까지 깨진다라고 했을 때 저점이 좀 많이 낮아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매물대벽을 뚫어낼 만한 강력한 호재를 좀 기대를 좀 해보죠. 자, 그리고 위원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원픽이 있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지금 양대지수 5거래의 하락입니다만 그럼에도 서서히 매수할 타이밍이 오고 있다라고 저희는 해석을 해도 되는지 그리고 원픽까지 이야기 들어볼게요. 매수 관점에 오고 있다라고 보는 것은 이제 종목과 업종에 따라 다르다. 그 부분을 여러분 명확해야 되겠고 오늘 현대모비스를 좀 들고 왔습니다. 6%쯤 하락하고 있는데 네. 오늘 호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오늘은 단기 매물이 좀 출회되는데 8%까지 밀렸던 것들이 조금 윗꼬리를 좀 달기 시작했습니다. 뉴스를 모르겠습니다. 제가 모르는 뉴스가 뭐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하루 종일 찾았는데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투심이 좀 악화된 건 사실이지만 저는 단기적으로 접근하시는 것보다 중기적으로는 오히려 이럴 때가 기회가 아니겠나. 이렇게 실적 발표한 이후에 급락을 한 상황이 저는 오히려 좀 그 중기 매수자들한테는 기회를 줬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 앞으로 이제 현대기아차의 중요 부품들은 맡긴다라고 보고 지금 요 마디는 제 뇌피셜입니다. 지금 현대차와 SK그룹이 합작 공장을 설립한다라면 결국 이 현대차에서는 내재화에 대한 어떤 그런 트리거를 마련했다라고 보거든요. 누가 맡으려라고 본다라면 현대차와 현대모비스가 이것에 대한 장기적인 그림까지 그릴 수 있다. 그래서 저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까지 보게 된다라면 오히려 이 호실적에 주가 밀렸을 때 매수 관점 접근 장기적으로 유효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목표가 일단은 단기 목표가를 제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25만 원, 손절 라인 21만 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대모비스 내일 오전 9시에 컨퍼런스 콜 실적 관련해서 예정이 되어 있다는 부분 일정까지 챙겨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 여기서 랭킹5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르메스닥 하창원 본부장, 차영주 MTN 전문위원 두 분과 함께 시간 꾸려봤습니다. 소중한 말씀 고맙습니다.